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료원 진료과별 소개 영상 제작 사회를 맡은 저는 재활의학과 홍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남시 의료원 저희 흉부외과 과장님이시죠. 박준석 과장님 모시고 기흉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기흉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만한 흉막강 안에 공기나 가스가 차는 질환이잖아요. 이 기흉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흉은 쉽게 말해서 허파, 즉 폐의 일부가 어떤 식으로든 손상돼서 이 가슴의 흉곽과 폐 사이의 공간에 그 흉강이라고 부르죠. 공기가 이렇게 차게 되는 질환입니다. 폐에서 성장하면서 자연 발생하는 기포가 손상돼서 생기는 기흉을 1차성 기흉이라고 하고 젊은 연령층에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기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1차성 기흉의 빈도도 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연령대에서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되는 수능과 같은 시험, 그리고 학업, 그리고 업무 등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2차성 기흉이라고 있는데요. 2차성 기흉은 천식이나 폐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내지는 폐암과 같은 기존 폐질환의 합병증으로 폐가 손상이 돼서 공기가 노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폐질환의 비율도 당연히 같이 늘게 돼 있으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흡연 인구가 그렇게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 의료원을 방문하는 기흉 환자 중에는 이 2차성 기흉의 환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외상으로 인한 폐 손상 같은 것 때문에 발생하는 외상성 기흉이 있고 저희들이 폐에 대한 조직 검사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인성 기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 이제 2차성 기흉이라고 하셨죠. 다른 어떤 폐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기흉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흉 증상은 좀 어떨까요? 병원에 이제 반드시 좀 와야 되는 건지. 일반적인 기흉의 증상은 흉부의 불편감 내지는 통증입니다. 다른 흉부의 통증하고 감별이 쉽지는 않지만 기흉이 발생한 폐 쪽의 흉부가 아프거나 뻐근하다, 답답하다, 숨쉬기가 곤란하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가슴뿐만 아니라 가슴의 앞쪽이나 등 쪽으로도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흉의 증상의 정도와 기흉의 양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은 심한데 기흉의 양이 적은 경우도 있고 증상이 별로 없이 거의 한쪽 폐가 거의 없어질 정도의 심한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슴이 불편한 증상이 수시간, 반나절 이상 이렇게 지속된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년층 이상의 환자에게서는 심장질환이나 2차성 폐질환 그리고 기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감별이 힘들어서 흉통이 있을 때는 그냥 집에서 증상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흉통이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병원에 방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기흉이랑 이제 유사한 증상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럼 이제 기흉을 어떻게 보통 치료를 하시게 되나요? 기흉이 엑스레이에서 진단이 되면 그 양에 따라 치료의 방침이 결정이 되는데요. 처음 발생한 기흉이 양이 굉장히 적다고 할 경우에는 기흉의 흡수를 도와주는 산소를 써서 치료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경과 관찰해서 기흉이 소실이 되게 되면 퇴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흉이 이제 초발이 아니라든지 재발성 기흉의 중에서 양이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흉관을 통해서 바람을 빼주는 흉곽에 찬 공기를 빼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초발 기흉이라고 하더라도 폐의 절반 이상이
말하자면 흉곽의 절반 이상의 공기가 찬 경우에는 관을 이용해서 흉곽에 있는 바람을 빼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재발성 기흉이나 굉장히 양이 많은 기흉, 그리고 합병증이나 재발이 의심이 되는 기흉일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처치는 흉곽경이라고 하는 비디오 스코프를 이용해서 기포의 위치를 특정해서 그 기포를 잘라주는 그런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너무 고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길게 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흉관을 통해서 약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짧은 전신마취 수술을 통해서 약물을 도포하는 소위 말하는 흉막유착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며, 흉막유착술은 폐와 흉곽 사이를 붙여버려서 다음 기흉의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를 적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적용하기는 힘들고 환자에 따라서 그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치료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일주일 이상의 입원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환자는 예상치 못했던 병 때문에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기흉 치료를 전문적으로 우리 하게 되는데, 저희 성남시 의료원에서 성남시 의료원 흉부외과만의 어떤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기흉의 치료는 치료 방법이나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성남시 의료원 흉부외과에서는 환자들의 불편을 일단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치료 단계에서 치료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층에서 호발하는 1차성 자연기흉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실 경우에 빨리 퇴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80% 정도의 환자에서 수술 다음 날 퇴원할 수 있는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작은 흉곽경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절제 부위를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절제 부위에서 바람이 셀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제의 방법과 그다음에 절제 부위를 덮어주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흉관 자체도 부드럽고 흉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구경의 흉관을 사용해서 불편함도 최소화시키면서 빠른 운동을 통해서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성 기흉 환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기저질환의 치료와 기흉의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선생님께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시지만 호흡기 내과나 재활호흡 치료, 그리고 심장내과 이런 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흉 자체는 물론 기저질환의 치료를 병행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료원 흉부외과에서는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재발이 잦은 기흉에 대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성 기흉이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과 같이 적절한 중장기 치료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 기흉에 대한 이제 특별한 이제 수술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도 있고, 이제 환자들의 어떤 재활 치료를 하도록 선생님이 또 이끌어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성남시 의료원 흉부외과가 이렇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흉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기흉 치료에 있어서 특별한 노하우가 이제 살아있는 저희 성남시 의료원인데요. 흉부외과 박준석 과장님 내원하셔가지고 기흉에 대한 두려움 없는 치료로 질병을 이겨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